안녕하세요. 교육진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네,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국어 강사 이메림입니다. 네, 세종깁생 안자엽입니다. 와우, 네. 알람 없어, 알람. 뭐 혹시 자랑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 뭐 핸드폰 2개? 핸드폰이? 아, 지플리? 아, 그렇죠. 요즘 교육진다면 지플리 네, 보죠. 네.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피프티 사태 이래. 아, 지난주에 상담 전화 많이 받으셨죠? 폭주던데, 폭주? 업무가 마비됐죠. 업무 마비 폭주. 네.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진짜로 와, 저 이렇게 많은 그 SNS를 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입니다. 그래도 저희 네. 교육진담이 네네네. 이런 때는 힘이 있네요.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상담을 했던 부모님들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 그 교육진담 TV에서 이렇게 딱 저는 막 긴장 엄청 했죠. 이거 DT 어디까지 막 해드려야 되나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보통 뭐 한 학년 한 개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근데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은 방송을 오래됐다 보니까 딱 그걸 아셔. 기본적인 거 다 아셔. 그래서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좋습니다. 너무 딱 진짜 심플하네. 간단하다. 심플하게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부모님들이 점수를 이렇게 쳐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국어 1등급 표준 점수 몇 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거를 조금 신뢰를 안 해요. 예전에 이제 그렇게 주셨던 학부모님이 좀 뭐랄까 숫자가 오류가 좀 있어갖고 데이터가 완전히 다른 데이터가 나와갖고 그런 경험을 하셔서 제가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 요청을 했습니다. 네, 수능 성적. 예, 이름하고 뭐 이런 거 다 가려도 상관없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다 가려도 상관없어요. 점수만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정확한 등급과 표점 이게 나와 있는 수능 성적표. 그래서 전원 다 그 수능 성적표를 보내주시고 하셔갖고 정확하게 또 해드렸습니다. 아유, 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뭐 몇 가지 오늘도 댓글 달면은 예, 또 오늘도 거죠?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럼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오늘도 이제 몇 가지 이제 되게 모범 사례라고 할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정보보나 이런 개인 정보나 이런 거는 가려지면서 저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는 부분들도 좀 몇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례 중심의 정식 컨설팅 전략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아이고 이거 참 수시 이제 결과 나왔죠? 그쵸? 네. 예, 이제 23일인가 이제 등록까지 이제 마무리 취합 저희까지 다 끝나고 정시는 1월 3일부터 6일까지 이렇게 이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지난주 결석하셨잖아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직보 때문에. 아유, 직보는 모든 것을 우선합니다. 그렇죠. 저희 아이들 시험 그럼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아우. 어쩐지 얼굴이 환해. 스트레스 없다 뭐 이런 표정. 나 이제 스트레스 없네 이런 표정. 나 이제 꽃길 이런 뜻. 네. 안재명 원장님. 아유, 그럼요. 세종의 깁생. 세종깁생의 수능관 원장이시잖아요. 네, 우리 그 이면임 팀장님이 이제 올가교육 수능관 팀장님이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그 고3 입시에 관련된 그 선생님들은 항상 국어 수학은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국어 수학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좀 자주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입시 방송에. 왜냐면 그래도 수학이 좀 하나 있으면 좀 든든한 게 있어요. 맞아요. 그쵸? 그쵸. 좀 든든한 게 있어. 당연하죠. 우리가 수학을 못해서 그런가? 나 좀 하긴 내가 미적까지는 안 풀었지. 오늘 또 궁금하신 점 중에 하나가 수학 같은 경우 지금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 만점자 지금 11점 차이 나요. 네네네. 이거 11점 이상. 지난주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듯이. 네,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배치 상담하면서 이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미적분단, 그러니까 표준 점수 되게 밑에 있다는 그런 걸 체감하고 있는 그런 학생인데, 또 하나, 정말 이분 정말 지략가 같은 어떤 그 분인데, 수학은 미적분을 봤어요. 탐구를 사탐구 온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또, 이런 또 좋은 또 결과가 나오는, 요런 또. 그래서 공대 가신대? 아니죠. 이제, 그, 문과로 가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문과를 가는데, 사탐을 봤기 때문에, 공대 지원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문과를 가는데 이제 표점이 미적분이 높게 형성돼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높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했는데, 예. 완전히 대박이 난 케이스죠. 네, 그렇죠. 예. 어떻게 좀 바라보셨는지. 이번에? 그렇죠. 네. 이번에 그 11점, 이거 11점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11점. 아무래도 네? 미적분이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에 비해서. 확률과 통계 과목은 상대적으로 시간 소요가 미적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소요된 과목이다 보니까 사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다른 과목에 이제 좀 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1등급에 가깝게 나온 학생들이 많거든요. 미적분은 또 상대적으로 했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 사례로 문과 대학을 지망한 학생들이 미적분 선택하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 본인이 수학을 정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죠.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사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게 조금 불리한 감이 있죠. 그래서 점수 차이가 크게 나니까. 학습량에 따른 시간 투자, 예. 거기에 따른 가성비 문제네요. 예. 예, 효과성의 문제네요. 시간의 효과성에 대한 수요 공급의 비용 한계 효용 곡선이 되네. 여기 딱 보면은 되게 재밌는 요번에 저희가 났는데 지금 보면은 확률 통계 선택자 만점자 표점이 138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누적이 6,835명인데 지금 139까지는 누적이 5,497명. 그러면 우리가 의학학 계열이요. 의대가 30명 넘고 그다음에 치대, 하이대, 수의대, 약대까지 하면 한 6,700, 800 돼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는 요번에 바꾸는 의대를 못 간다는. 더더군다나 뭐 그 정시는 반이니까 예, 그거 안 되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위로 138 위로 139, 140, 141, 142, 143, 144, 145 쭉 이거 다 미적분이에요. 그렇죠. 물론 다른 과목에 유불리가 있어서 또 뭐 확통을 하고 과탐을 뭐 툴을 하는 그런 이상한 학생이 있었을 수 거의 없잖아요. 근데 비상식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전까지야 불가능하죠. 이런 부분들이 올해 또 수능 정시 지원 전략의 또 새로운 또 변수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국어 같은 경우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갖고 왔는데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이렇게 비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올해 24학년도인데 작년 23학년도 데이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보시면요. 그렇죠. 그죠? 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 입결이나 이런 거를 활용한다면 올해 굉장히 좀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2학년도 걸 보세요. 국어가 엄매 만점이 149까지 나왔죠. 올해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학도 미적분이 147, 148. 그러니까 비교를 하시려면은 22학년도 입결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이번 결과를 보고 또 놀랐던 게 항상 이제 레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전년도 말고 2년 전 그렇죠. 입결을 봐라. 2년 전 결과와 올해 거를 비교를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는데 네네. 역시 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정시 같은 경우는 수시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제 학벌의 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시 같은 경우는 뭐 면접도 있고 뭐 대학별 고사인데 정시는 수능 성적 딱 요거가 거의 다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잘 보시면은 좋은 또 효과? 네.
합격을 또 가질 수 있는 영향을 또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정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요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22학년도하고 23학년도에 보면은 충원율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물수능과 불수능으로 구분할게요. 22를 불수능이라고 할게요. 그럼 23을 물수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물수능일 때는 보통 보면 추가 합격이 많이들 일어나요. 근데 불수능일 때는 추가 합격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불수능이니까요 소신보다는 안정을 많이 택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근데 물수능일 때는 등급만 봤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등급이고 잘 나온 등급이니까 자신감이 막 생기니까. 그래서 막 스카이 위쪽으로 막 상향 소신으로 막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들 상향 나오니까 이중 합격, 중복 합격들이 되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애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예, 여기도 보세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는 반대예요. 불수능일 때 오히려 저 추가 합격이 더 많이 생기는데, 이건 뭐냐면 일반 학과로 봤을 때 서울대가 최고 꼭지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추가 합격 생기는 거는 이과 최상이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불수능일 때 더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학 계열로 이제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에 또 합격해서 빠져나가는. 반대로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 불수능 때 줄어들었던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합격도 꼭 충원율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작년 걸 확인하시면 안 돼요. 꼭 그러니까 2년치를 꼭 보시고,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연세대 경제학부가 22에는 41명, 그 다음에 23에는 61명. 이 달라진 데이터가 달라요. 이렇게. 이거는 수능은 정시는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에 따라서 충원율이 변동이 있다.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셔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23학년도 수능 결과와 24학년 수능 결과 비슷하다. 그러면 23학년도를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텐데, 완전히 지금 23하고는 지금 보면 다르게 되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도요. 영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4.78 이 정도 나왔어요. 1등급 비율이요. 4.78 정도 나왔으니까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영어에도 11% 이상의 반영 비율도 주고, 또 1등급과 2등급의 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5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거고, 보통 모의고사를 볼 때 1등급이 나왔던 학생들이 실제 이번 수능에서는 한 개 등급씩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 그래서 영어도 반영 비율이 있고, 가감, 감산 말고 반영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급간의 점수 폭이 큰 대학들을 활용한다면 좋은 또 결과를 성균관대가 되게 재미있어요. 성균관대가 1등급부터 3등까지니까 성균관대가 다 동점을 줘요.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가 내가 이제 올해 영어가 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에 또 몰릴 가능성이 매우 커요. 성균관대. 네. 성균관대에 또 몰릴 가능성이 또 크기 때문에 영어 같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같은 또 점수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대는 좀 영어가 안 좋은 학생들은 좀 한계점 떨어진 학생들은 좀 조심해서 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예전에 그렇게 했던 대학들이 그 영어 한번 어렵고 나니까는 이러지 말 걸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쑥 격차를 벌어주고 나면은 또 그 다음에 또 쉬워가지고 또 이러기도 하고. 이화여대가 예전에 그랬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시 2월 인원입니다. 이게 이제 정시 최초 모집 인원에서 수시에서 2월된 인원이 얼마나 됐냐에 따라 정시 모집이 더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23 여기 데이터 보면은 수시 2월 인원 봐도 23하고 22 보세요. 물수능일 때는 2월이 많이 안 일어나요. 왜? 수시에 수능 체제를 맞추니까 많이 맞추니까 그렇죠. 합격된 애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근데 22는 불수능이니까 수능 체제를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고, 올해 아마 수시 2월 되는 학생들이 꽤 나올 겁니다. 23보다 무조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시 인원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시 지원 전략을 짤 때도 이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들, 특히 의학학 계열,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한 명이라도 더 늘면 좋은 거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늘면. 그래서 그런 걸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올해는 24학년도 정시는요, 수시 2월 인원이 작년 23 인원보다 늘어날 것이다. 자, 오늘 방송은 기본적으로 정시를 지원하기 위한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만 알면 당신도 입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정시 배치 상담 이것만은 기억해라. 뭐 이런 주제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 하나씩 이제 예. 그 좀 숨 좀 쉬고 얘기하시지. 그냥 막 급해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정보를 많이. 아니, 그러니까 뭐 자기 얘기하고 싶을 때 막 급해. 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따져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랑 함께 이제 정시를 배치하시는 분도 있지만 혼자서 뭐 이렇게 뭐 그 돈 내고 이거 프로그램 돌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본인들이 이제 연구를 할 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연구를 할 때 반드시 이걸 고려해야 되는 원칙들이 있어요. 그 고려 원칙들을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라. 수시 정시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당신도 입시 전문가. 뭐 이런 키워드죠. 자, 오늘 우리 제목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다뤄보고 싶은 거는 일단은 변수. 제일 먼저 이제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서 지금 현재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그 현역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그 지금 현재 이야기 되어지고 집안에서 별로 이렇게 논의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그 흐름이 재수 여부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재수 여부에 대해서 먼저 답들을 먼저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재수 여부에 대해서 한번 원칙을 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생각보다 추상적이거든요. 뭐 재수하면 하지. 근데 마음속으로 보면은 그럴 마음이 없어. 근데 입으로는 재수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린 재수 절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니 이미 기숙학원 알아보고 있어.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입시 전략에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미 우린 재수 결정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학생이거든. 아무리 봐도.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또 여기에 무슨 변수가 있냐면, 이게 언론과 뭐 아파트 광고, 그렇죠? 그다음에 언론과 뭐 사교육. 근데 사실 언론과 사교육의 그 결합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다만 언론과 사교육이 가장 밀접하게 결합되어졌었던 영역은 재수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재수시장이 언론과 가장 밀접해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수능 만점자, 표점 만점자, 특정학원 출신, 맞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 해주고 있어요. 예. 뭐 지금 현재 공정위 과징금과는 무관하게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를 지금 언론이 일부러 뿌려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사성 광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분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기사를 쓴 게 아니야. 근데 이 기사가 계속 복불복이 되면서 상당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잠재의식 속에서 재수하면 나도? 재수하면 우리 애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수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특정 학원이 그렇게 나왔었나? 나왔어요. 네. 항상 매년 이렇게 특정 아니요, 이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 너무 아니요. 메가도 한번 하면은 이렇게 어떤 일인지 메가가 일단은 메가가 전국 수석에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전국 수석에 나오면 메가는 굉장히 그 해는 전국 수석이 이렇게 많이 어필이 돼요. 메가가 1등을 하면. 근데 최근에 메가가 1등을 못 해가지고 어필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그냥 2명이니까 빼박이잖아요.
만점자가 유일하게 한 명인데 오히려 메가 때보다는 적은 편이긴 해요. 사실은 메가였으면 난리 났고요. 네, 제가 먼저 재수 네.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그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도 댓글 올려주세요. 댓글 올려주시면 댓글 올려주셔야 예, 또 얘기 됩니다. 궁금한 예. 거 이번 수능에 대해서 뭐 점수나 이런 궁금했으면 저희가 또 바로바로 또 응대할 거고 일단 재수는 진짜 어려워요. 눈물 나요. 재수는. 그리고 재수는 아이 성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올해도 이 그 수능 성적표가 들어왔지만 N수생, 재수생들도 꽤 들어왔어요. 근데 네. 다들 생각만큼 안 나왔다는 얘기들이 지금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컨설팅보다는 넋두리라고 할까요? 어머님들 그거 들어주시는데 제가 1시간 이상씩 소요가 돼요. 시간이. 그래서 재수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 통합 재수가 있고 재수의 종류가 그잖아요. 통합할 수 있는 재수, 기숙 재수, 그다음에 독학 재수, 요즘 재수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본인이 어떤 그 의지가 어떤 의지냐에 따라서 학원도 선택하는 거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일단 끝까지 저는 일단 최선을 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네. 고3 때 안 나왔던 성적이 재수해서 무조건 다 오른다. 이런 멈춤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인재는 어떻게 잘 나왔대요? 네. 잘 나왔구나. 올해 그 폭풍을 딛고 잘 나왔대요? 네.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 미소 속에는 굉장한 여유가 그쪽에서는 여유가 좀 이제 끝났다 이런 표정인가요? 아니 뭐 저도 이제 건너 친구한테 듣다 보니까 잘 나왔다. 그 DS랑은 어떻게? 뭐 대성이랑은 어떻게? 격차가 좀 났나요?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모의고사 출제한다고 그래도 봤네. 예? 모의고사 출제한다고 좀 봐줘. 야, 그러네요. 예. 격차가 좀 났구나. 예, 났네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추측해야 됩니다. 유튜브의 매력이죠. 유튜브의 매력입니다. 이게 방송 누가 다 보고 있을 텐데 갑자기 저기서 모의고사 출제하는 사람이 나 뗍니다 이러면 이제 난리 나거든. 난리 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야, 쟤 드디어 저기 모의고사 옮기려나 봐. 자, 계약서가 들고 와봐 이러면서 얘기 될 테니까. 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은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 재수해서 성공한 학생들 있어요? 국어 잘 보면 올해는 성공이니까 운틴 애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작년에 너무 쉬워서 표점이 안 나왔던 학생들은 이번 시험에서도 원래 국어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등학교 공부까지 했던 학생들은 국어 성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들은 이번 수능에서 표점이 전반적으로 좀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운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운이에요. 맞습니다. 운도 작용해요. 수능이라고 하는 게 실력만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으려다 말았어요. 역대급 오류 수능 이렇게 하려다가 수능 역사상 최악의 오류, 최악의 비공정성 시험 이렇게 하려다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11점 차이 나는 건 운이에요. 그리고 그럴 거라고 예상했겠어요? 국어가 이렇게 150점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투 과목 중에서도 굳이 그 투 과목 높게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운이에요. 선택 수능이 갖고 있는 최악의 모순점들이 올해 다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칠기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선택 수능은 피할 수가 없어요. 원래 공통 수능에서도 내가 공부한 영역에서 나오는 거랑 안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랑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뭘 깨버리셔야 되냐면은 재수능 공부를 하면 나온다라고 하는 비례성을 깨세요. 여기에 어떤 변수가 들어간다? 운이 좀 작용한다. 이걸 왜 자꾸
이걸 자꾸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해야 이게 직면해야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이걸 뭐 애가 노력을 했는데 답이 없다, 뭐 애가 머리가 나쁘다. 우린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네가 좀 운이 좀 안 좋아. 운이 나빴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이 시험 자체가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운적 요소도 있는 거예요. 선택 수능은. 그래서 원래 선택 수능이 이것을 최대한 운의 영역이 아닌 실력의 영역으로 바꿔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운의 영역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노력했던 학생들 중에서 피눈물 흘리는 학생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지속적 비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현 고3 학생들, 재수생 학생들, N수생 학생들 원서를 쓴단 말이죠. 그럼 내년에 또 운에 맡길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수를 결정한 학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재수를 결정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정시는 어떻게 써야 된다? 재수 없다. 의 원칙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이 교육진담이 갖고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제가 갖고 있는 배치 상담할 때 항상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의 첫 번째가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하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 가이드안과 첫 번째에 있어서의 어떤 원서에 대한 어떤 그 과정에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접근을 하셔야 배치의 가나다군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올해 최선을 다해서 합격할 수 있는 영역을 도전하고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이 경험을 가져야 내년에도 똑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재수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삼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재수했던 학생들도 내년에 또 삼수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재수 여부에 대해서 재수하니까 질러본다. 되면 안 돼. 네. 이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상당수의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은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뭐 그렇지 맞는 말이지 근데 결국 가면은 인간의 욕망이 이거를 이렇게 이게 안 돼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 마약이 범죄가 안 되고 도박이 범죄가 안 돼요. 인간의 의지로 이길 수 있으면 그게 왜 마약이고 인간의 의지로 이길 수 있으면 그게 왜 도박이 됩니까? 인간의 호르몬 분비 체계에서 마약과 도박은 인간의 의지로 이길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재수하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과 재수하면 우리 애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우리 이번에 정시 때는 한번 더 나은 대학으로 질러보자라고 하는 이 욕망도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시에서 마약과 도박 수준으로 못 끊어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원칙적으로 경계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욕망이 거대해지기 전에 일단 기초적인 형태의 셋업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우리는 재수 없다. 이 원칙으로 한번 셋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제 기본 원칙이다. 네, 기본 원칙이다. 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이제 레옹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정시 배치 상담에서 이제 올해의 팁, 그쵸? 네, 올해의 팁, 그리고 올해의 특징, 네, 올해의 특징과 그다음에 원래 우리가 이제 바라봤던 어떤 특징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간화군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반영 비율을 봐야 한다, 그쵸? 이런 어떠한 내용들, 이런 어떤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반영 비율. 무조건 반영 비율, 기승전 반영 비율, 재수 없다, 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반영 비율. 그러니까 우리 애가 영어를 2등급 받았어.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균관대 1등급이랑 2등급이랑 똑같아. 그럼 거길 가야 되는 거죠. 거기가 유리한 거죠, 우리 애한테. 그래서 내 아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죠. 네?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는 토트넘에 손흥민이 지금 이제 왼쪽 윙어로 지금 잘 뛰고 있는데, 윙어로 뛰고 있는데 갑자기 윙어가 영입되면 안 되잖아요. 손흥민이 주전이니까 나는 맨날 가가지고서는 그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학교를 찾는다.
이런 어떤 생각을 일단 가장 크게 가져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을 항상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아까 우리 그 레옹님께서 속사포처럼 말했던 올해의 특징 이거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야 돼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금과 옥조. 제가 어려운 한자를 써서 좀 죄송한데 저도 이제 내가 이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이 좀 나는 금과 옥처럼 옛날에 제일 비싼 게 그거였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소중한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원칙이에요. 자, 올해의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팁. 자, 작년과는 좀 달라지는 올해 굉장히 달라진 어떠한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레용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숨을 끊어서 하나하나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수시 2월 인원을 봐라. 2월 인원.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봅니다. 수시 2월 인원을 봐라. 그러니까 이게 불수능이었냐, 물수능이었냐. 네. 2월 인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네. 2월 인원이라는 건 수시에 못 본 인원을 다 못 채웠던 인원을 정시로 다시 뽑는 거죠. 수시에는 왜 못 뽑았을까? 그 인원을 왜 못 채웠을까? 원인은 하나죠. 수능 체제를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2019학년도 서울대 직윤에서 198명의 학생들을 못 뽑았던 이유. 2019학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가 150점 표점이 나왔던 때가 딱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때가 2019학년도였어요. 그때 서울대 직윤의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각각 2등급이었거든요. 특히 이과 쪽에서 198명 이상이 못 뽑고 그 인원을 전부 다 정시로 이월시켰다. 그런데 작년같이 2023학년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수능이라고 하죠. 수능이 참 쉬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능 체제를 다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영어만 보세요. 아이들이 요즘에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전략 과목으로 생각하는 게 영어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90점 넘는 학생들이 영어가 7.83%. 그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4.1%라는 거죠. 엄청나게 4.1%는 상대평가 1등급 수준과 맞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영어의 등급이 한 개 등급씩은 최소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능 체제에 미스가 생기는 거죠.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 4개 영역 합파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의학학과 같은 경우 뭐 4개 합 5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그 치명적인 어떤 따라서 수시 2월 인원은 정시 최초 인원에서 인원이 더 많이 뽑는 인원이 되는 거니까 올해는 23학년도 인원보다는 수시 2월 인원보다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어느 정도 좀 확신이 가는 예측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수시 2월 되는 인원을 꼭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수시 2월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입니다. 아주 그냥 이제 예전엔 그랬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저희가 예측하는 건 작년보다는 수시 2월 인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략의 미스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수학에서 확통과 미적 사이에 갭 차이가 생겨버렸고, 그러다 보니까는 등급 문제도 생겼고, 그렇죠. 무엇보다 국어가 안 맞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는 영어로 맞추는데 영어가 안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에서 수능 최저 못 맞추는 학생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올해는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다수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올해 정시 때는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의 학과에서 생각외로 모집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2월 인원과 살짝 좀 다른 좀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한번 사례집 한 번만 두 장만 넘기면 두 장만 요거 되게 좀 특이한데 2장만 넘기시면요. 뒷번호가 0716이거든요. 아까 국어가 그거 2장만 넘기면은 0716.
국어가 올해 얼마나 결정적이냐면 저희가 지원하는 대학교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굉장히 그것도 경쟁률이나 이런 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아이가 국어 되게 잘 봤죠. 네. 그죠? 국어 되게 잘 봤죠. 뭐 이건 뭐 그냥 그냥 근데 의대를 가려고 그러는데 밑에 있는 의대 사례는 불합격이 나오죠. 근데 위에 있는 의대 사례는 국어 반영률이 높은 거예요. 반영률. 예. 국어 반영률이 높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사실 밑에 있는 의대도 오차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도 저도 되게 된다는데 이만큼 국어가 점수가 이렇게 높으니까 이 학생이 국어 반영률이 높은 의대를 찾으면 이런 결과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장 한 번만. 의사 가운 입네요. 이 정도면 예. 의사 가운 입어야죠. 예. 그래. 왜냐면은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쨌든 0716님. 0716님은 어쨌든 전 과목이 어쨌든 다 그 1등급을 받긴 받았어요. 예. 근데 특이한 점은 기하를 선택하셨네. 기하를 선택했어요. 기하를 선택한 게 굉장히 특이점이에요. 다만 그러니까 기하를 선택해서 기하를 거의 100분위가 이 정도면 뭐 다 맞은 거죠. 하나 정도 틀린 거죠. 하나 틀렸는데 표점이 142점 이 되는 거죠. 근데 만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엄매가 뭐 잘 봤네요. 국어를 이렇게 잘 보면 뭐 어떡하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 의대 가야지. 그래서 과탐도 실수는 하지 않으셨고, 예. 네, 그래서 원과목을 잘 선택을 하셨네요. 이 정도면 올해 인서울 의대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국어가 이번에 결정을 네. 짓는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 어떻게 됐죠? 다음 요거 8112님 이분은 이과인데 탐구가 좀 안 좋죠. 탐구가 안 좋네요. 안 좋은데 약대는 된다는 거예요. 반영 비율이 또 국어가 굉장히 높은 반영 비율의 가운데 있는 대학교 보세요. 근데 위에 있는 대학교도 사실은 가능성이 매우 커요. 국어 반영 비율이 30% 이상. 위에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대학이 같은 군에 들어가 있어서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불안해하니까 그러면 저라면은 가군에 맨 위에 있는 대학을 쓰고 나군에 서울대 일반학과 일반학과를 하나 걸쳐놓는 저는 이런 제 같으면 제 자식이었으면 이렇게 전략을 짰었을 거예요. 이 학생도 과탐이 안 좋은데 국어나 수학 반영 비율과 표점이 굉장히 국어가 특히 국어 같은 게 높기 때문에 이런 합격 가능한 어떤 점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4428님, 민우님, 4428님은 제가 굉장히 눈에 익는 등급 아닌가요? 이거 제가 22학년도에 기억이 납니다. 네, 똑같아. 네. 똑같아. 22학년도에 제가 중앙대 약대 최초 합격시키고 기관에서 발표한 배치 프로그램에서 불합격으로 떴는데 합격시키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도 똑같이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근데 점수도 거의 비슷해요. 점수도. 근데 그때 학생은 그 22학년 때 지구과학을 받고 지구과학을 만점 73점 표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원과목들이 전부 다 만점 70점짜리 없기 때문에 지금 69점, 69점이면 만점이에요. 예, 만점이에요. 만점이에요, 만점. 과탐은 다 맞은 학생은 약대를 가도 돼요. 네네네. 예, 아니 화생을 다 맞는 학생은 약대를 가서 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좀 국어하고 영어는 굉장히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좋다 보니까 약대들이 다 잡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이 학생도 이 중앙대 약대가 수학 40에 과탐 35분.
거의 75%를 확률이 너무 그렇죠. 지금 소아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 멀리 이제 샷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렇게 내용을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네. 또 저희 댓글에도 네. 조언을 요구하시는 또 저희 또 자주 와주시는 희재님이 그렇죠. 조언을 요청을 네, 해주셨어요. 이번에 네, 서울대 사범대, 연고대 공대, 지방국립대 수의대 이 셋 중에서 장단점이 뚜렷해서 잘 모르겠다고 인생 선배로서 쌤들의 어떤 길로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지 그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고민이라니? 네. 셋 다 결이 근데 너무 다르기는 합니다. 아니 이건 고민 대상이 아닌데. 안재경 원장은 무조건 서울이죠? 학생들은 서울로 가고 싶어 하죠. 네. 아니 이게 왜 고민을 하세요? 저는 이건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우선순위는 서울대 사범대 1. 네. 1이 뭐야? 0순위. 연고대 공대가 1순위. 지방국립대 수의학과 5순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순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수의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인 동물병원의 인구 대비 개인 동물병원의 통계학적 숫자가 우리나라가 미국의 5배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향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동물병원 옆에 펫샷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원래 수의대는 그 낙농하거나 양돈하시는 분들과 함께 해가지고 접종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산업화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애견 문화라든가 반려묘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변화들이 만들어졌어요. 다만 나는 환경을 동물권으로 생각한다. 라고 해가지고서 뭔가 좀 투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런 학생들은 거의 드물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지방국립대 수의대를 제일 먼저 고려 대상이 아닌 걸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사범계와 연고대 공대인데요. 이거는 개인의 캐릭터가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는 사범대 가려면 사범대 보내야 되고요. 공대 가래들 원래 공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성향을 찾으셔야 돼요. 서울대 사범대는요 면접을 봐요. 교직적성이라는 걸 봐요. 네. 교직적성이라는 걸 봐서 바로 아웃시켜요. 그러니까 학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생이 아무리 뭔가에 대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교사로서 교육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뭔가 내가 타인을 가르친다. 타인의 인생의 성장과 변화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학생은 일단 0순위로 서울대 사범대를 지망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혼자서 살아도 상관이 없다. 뭔가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어떤 의지가 되게 강하다. 내가 뭔가를 연구해서 만드는 것에 취미가 있다. 라고 하는 쪽에 니즈가 좀 더 강하다라고 하면은 연고대 공대에 가야 되겠죠. 여기서 내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할 때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서울대 사범대와 연고대 공대를 하게 되면 어른들의 대답은 똑같아요.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서울대 가고 사범대 가면 밥은 안 굶어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조금 젊은 삼촌들과 이모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즘 누가 문과를 가 공대 가야지 돈 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어른들의 말을 둘 다 기억하지 마세요. 어디 가도 밥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내용을 배제한 채 당신이 원하는 거 선택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다만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세요. 적어도 대한민국 서울대 사범대와 대한민국 연세대 고려대 공대를 갈 당신의 능력이라면 당신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트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기여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 세상의 어떠한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성장과 변화에 도움이 될지 생각한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잘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수의대가 1순위셨다고 하네요. 근데 동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네, 그렇죠. 없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동물에 대한 사랑과 애정 다 갖고 있다가 다 없어져. 우리 예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삼수하고 사수했다가 뭐 결국에 가서는 좀 맥주 만들고 이런 애들 많아요. 동물 보호협회 그래놓고는 안 가. 그런 학생들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성장과 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 사범대는 수학교육과 쪽을 지망할 것 같아요. 이분이. 서울대 수교과를 갈 수 있을 정도의 학생이에요? 이과 쪽이니까 수학교육. 되게 잘 본 분야네. 과학 쪽으로 이제 과학 관련 교육과 쪽으로 지금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인데 합격이 잡힌 상황이야. 합격이 잡힌 상황인데 그렇구나. 아유 그렇다면은 뭐 거의 만장일치일걸요. 서울대 수교과가 그 아래님 네. 영어 뭐예요? 이름이 영어로 돼 있어. 제이제니 러브님께서 JJ? 네, 제이제니 러브님께서 아마도 그 제이와 제니를 자녀분이 아니신가. 네. 학생인 것 같은데 JJ님 국어 1등급이고 그다음에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그다음에 탐구가 2, 3 나왔는데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 센과죠. 굉장히 센과죠. 이거는 그 서울에 있어요.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 센과하고 굉장히 높은데 과학이 지금 반영 비율이 경희대가 30%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만 돼도 저는 이거 아마 좀 힘들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1, 2등급, 2, 3등급의 그 표점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되게 작게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어가 이렇게 1등급이면은 물론 반영 비율이 20% 정도 경희대가 25% 자연은 20%인데 20%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합격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점수. 네, JJ님. 대학을 꼭 신입생 수련회를 갈 필요는 없어요. 추가 합격이 신입생 수련회 끝난 다음에 신입생 수련회를 못 가요. 그래도 어쨌든 개강 때 얼굴을 보면 돼요, 친구들. 네.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는 다른 학교로 갔다가 그렇죠. 가도 되고 네. 굉장히 재밌어요. 네. 네.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유를 가지시고 원서를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JJ님 서강대 교차 지원 됐구나. 아유 그래도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가면은 굉장히 미래가 딱 열리는데. 근데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 이름을 이렇게 지은 데는 사실은 되게 무리한 어떤 구조가 있어요. 이름을 너무 잘 지어 대학들이. 정보 디스플레이. 네. 성균관대 도서관학과 너 가고 싶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성균관대 도서관학과였어요. 성균관대 도서관학과. 아니 성균관대 도서관학과였다니까요. 예. 네. 성균관대 도서관학과였어요. 근데 지금 그게 무슨 과인 줄 아세요? 있어요? 문헌정보학과예요. 문헌정보. 네. 다릅니다. 이름 하나 바꿨다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요즘 신문방송학과 없잖아요. 없죠. 언론정보. 언론정보학과. 근데 언론정보를 미디어. 미디어로 나와. 대학들도 네이밍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정보 디스플레이 이것도 사실은 정보통신학과거든요. 정보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이런 거거든요. JJ님 죄송합니다. 어머님이셨구나. 나 학생이라는데.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 오늘 또 하트가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 쓰세요. 네네네. 근데 이 방송도 듣고 또 비슷한 점수 있으면은. 네, 그래서 한번 마지막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요렇게 JJ님 같은 경우 저희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원서 마지막 날 쓰세요. 원서 마지막 날 쓰세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 뭐 목에 좀 가시처럼 걸리는 분들은요, 마지막 날 쓰는 겁니다.
미리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략학교 간하고는 항상 맨 마지막 날 쓰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네. 또 저희 천천맘께서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서 아이가 의대 치대 좀 고민하고 있으시다고 해요. 아, 의대나 뭘 뭐 치대. 고민해. 뭘 고민해. 치대나. 의대나 치대 가야지. 네. 의대가 그냥 치대할 거냐 그걸 고민하는 거죠. 네. 근데 어머님께서는 치대를 원하시는 그런 것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어머님이 치과 의사가 아니시면은 그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네, 어머님이 치과 의사세요? 여기 댓글 달아주세요. 어머님이 치과신지 아니신지 맞으세요? 천천맘. 네, 그래서 그런지 의대보다 치대를 선호한 이유를 물어보시네요. 병원은 물론 네. 치과 병원 물론 치대보다 의대를 치대보다 선호하는 이유를 좀 궁금해하고 예. 계십니다. 왜 의대를 하는가? 아니시구나. 네, 네, 네. 어머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서구 선진국을 한번 우리가 항상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모든 것은 언어적 규정으로부터 세상을 이해하거든요. 혹시 치과의사 영어로 뭔지 아세요? 덴티스트입니다. 네? 덴티스트예요, 어머니.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눈동자가 흔들려. 눈동자가 이 두 사람 막 흔들렸어. 이런 표정이야. 아니, 그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혹은 덴티스트 맞나? 덴티스트 맞나? 부자입니다. 국어만 공부해가지고 지금. 수학을 공부해서 맞는지. 그래서 그 치과의사 영어로 덴티스트예요, 덴티스트. 그러면 의사는요? 다들 아시잖아요. 예, 닥터입니다, MD. 예, 왜 구분할까요? 전문적 영역이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료 체계의 흐름 속에서 물론 이제 그래서 그 치대도 결국은 의대를 가서 치의학 박사과정을 이제 밟으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정통 인간의 어떠한 삶에 관련된 생명에 가장 근접한 의료 체계의 본질 속에 있는 것들 뭐 이런 어떠한 내용들로서 의대와 치대의 어떠한 차별성이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의대의 선호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대는 오히려 어디랑 조금 이렇게 맥락을 좀 비슷하게 보시면 좋으냐면은 약대랑 맥락을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10년씩 15년 계속 평생을 공부하면서 사는 것은 내 인생이 너무 지친다. 힘들 것 같다. 나는 이거 말고도 뮤지컬도 봐야 되고 난 이거 말고도 음악도 들어야 되고 난 이거 말고도 뭐 이렇게 여행도 가야 되고 난 이거 말고도 일단 대학교 생활 자체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람을 옥죄는 이런 인생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만. 네, 이랬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거든요, 치대가. 네, 맞습니다. 네. 치대 못 놀아요. 이 사람들 너무 힘들어해요. 고생을 하는데, 예. 근데 다만 6년이잖아요. 그리고 또 물론 또 다른 형태의 과정들도 있지만, 예, 그런 어떠한 맥락들 속에서 의대와 치대를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상이 달라요. 예. 이라고 하는 요런 어떤 한정된 분야가 아니라 인간 몸 전체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는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그러나 의대든 치대든 약대든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다룹니다. 예, 그런 맥락 속에서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또 천사님, 포괄적으로 천사님 중간 초록님도 있어요. 중간에.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천사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천사님이 이름 없는 약대, 서울대 일반과 어디로 판단해야 할지 전사하고 출신 아이라서 아이 성향에 맞게 계속 공부해라. 저는 국가 면허증 따서 워라벨로 살아라. 어머님이랑 아버님 민우님 대답해줘야 돼. 어머님이랑 아버님의 의견이 지금 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댓글 달아주세요. 네, 여학생 남학생 댓글 달아주세요. 약대, 서울대 일반과. 천사님. 네, 천사님 학생이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그리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아이 성향이 내향적인지 아니면은 외향적인지. 그러니까는 학급 임원 한 적 있는지.
그러니까는 초, 중고 때 반장이라든가 이런 거 나가는 거 좋아했는지, 반장을 실제 해본 적이 있는지, 요거 하나만 좀 확인해 주시고요. 남녀 성비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다른 분들도 한번 그럼 해볼까요? 초롱님도 이번에 네. 좀 반수하시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이 초롱님은 한번 1차 합격, 1차 고려대 1차 합격한 거죠? 네, 근데 2차에서 2차에서 불합격이래요. 예비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문과로 다시 도전한다고 하시면 돼요. 이번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잠깐 이게 지금 수능 최저가 안 맞춰졌을 것 같은데 118, 화장이 118인데 4개와 8인데 4개와 8 안 나올 것 같은데 4개 8은 안 되는데?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떨어졌다는 게 내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최저를 못 맞추면 예비 최저가 안 되죠. 예비도 없죠. 아니면은 저기를 또 계열 적합을 넣었으면 수능 최저가 없는데 거기는 보통 저기를 쓰잖아요. 영재과고, 특목자사 이런 데들이 계열 적합 쓰는데 지금 화작이 118이고 미적이 114 정도 나오면은 최저 못 맞췄을 텐데요. 초롱님 그렇게. 네, 최저. 저 남학생의 내성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네, 남학생. 예, 남학생인데 남학생이고 내성적이다. 예, 이런 표정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측되는 게 그 서울대 자연대나 공대인 거죠. 그리고 약대, 지방대 약대. 네.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은 아무래도 그 한국 사회에서 그 공대를 나왔을 때 취업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취업이라는 걸 하게 될 때 이제 여성의 경우 출산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아직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가 잘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대기업 문화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대를 갔을 때는 연구직으로 가야 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약대를 나와도 연구직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출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약대를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제가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네가 연구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네가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약대를 가도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이 남학생한테 약대를 나와서 약국을 차리는 거 말고 약대를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리서치를 시키십시오. 지금 생각보다 되게 많을 겁니다. 약대를 나와서 네가 약국을 차리는 게 아니야. 약대를 나와서 한미약품이나 광동제약에 취업도 할 수 있고, 약대를 나와서 네가 다른 국가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약대를 나와서 네가 행정고시를 볼 수도 있어. 이 말을 한번 전달을 해주시고, 약사라는 라이센스가 가능한 영역들을 쭉 훑어주십시오. 그거를 본인 손으로 직접 하게 만든다면은 마지막에 원서를 쓰는 이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사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성적을 가졌으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정도의 리서치는 2, 3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친구가.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어머니께서는 이 정도 인풋만 주시면 아웃풋은 이 친구가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니야. 나 공대 갈 건데? 라고 웃으면은 죄송한데 어머님이 아들을 잘못 본 겁니다. 이 아들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 공대를 꿈꾸며 칼을 갈았던 친구예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엄마 난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해 엄마. 이런 거니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자식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엄마를 잘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약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재들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친구는 뭔가에 대한 확고한 자기 가치를 갖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맡기가 쉽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은 놔두십시오. 원래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톨릭대 의대를 합격을 하고 서울대 화공과를 간 친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학생입니다. 근데 이 어머님 못 막았습니다. 이 친구.
예. 그리고 이 친구 그냥 씩 웃으면서 엄마 왜 이래? 이랬답니다. 이 여학생이. 엄마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네, 그냥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다만 명확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리서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요거는 한번 그 초롱님은 댓글을 한번 달아주셔서 그 저기 교육진단 폰에다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레옹님? 아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올려주세요. 교육진단 저희 폰으로. 저 교육진단 전용폰 저번 주에 했던 그 전화번호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제가 또 일일이 1대1로 다 제가 그 상담해서 저기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하트, 네, 하트.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하트 팍팍팍. 지금 몇 가지 올라왔는데 지금 아는 것이 힘님 그 덤 올리는 거 저희 순서 네. 맞죠? 아는 것이 힘님 네. 국어가 1 수학이 2 맞죠? 2 정도 되고 영어 2등급 생명이 2등급 아는 것이 근데 지구과학을 100분위로 보내주신 것 같아. 표점으로 안 보내주신. 지구과학만 100분이네요. 그죠? 네. 100분을 쓰는데 이분이 고대 성대 공학계열 고려대가 오히려 국어가 반영 비율이 33%니까 고려대 괜찮고 오히려 성대가 나는 공학계열에 추가 합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둘 다 고대 성대 다 추합 가능합니다. 특히 고대 같은 경우 국어 반영 비율 높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오세피나? 네. 이오세피나는 잠깐만요. 이분은 네, 규민님은 톤으로 다시 한번 저희랑 소통하신다면은 네, 정확하게 저희가 따르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서 조언을 구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님? 규민님. 네. 이오세피나님은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3등급, 네. 물리 2등급, 생명 1등급. 네. 에모님도 마찬가지로, 에모님도 마찬가지로 그 교육진단 폰으로 주신다면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 가지고 상담지를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저 바이오 공대 다 돼요. 이분. 일단 에모님 답은 한번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에모님은 어디? 밑에 있어요? 네. 일단 중대 문과 면접을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저희가 일단 한번 먼저 여쭤보시네요.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정시대 중대를 갈 수 있냐? 네. 중대 문과 지금 면접. 이과인데? 중대 문과 괜찮을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모님 저희가 그 교차까지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님도 교육진단 폰으로 말씀드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또 뭐. 또 중간에 저희 윤리님께서 재수는 어떻게 해야 점수가 오를까요? 라고 또 말씀해 재수 특집 네. 방송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적을 오르는 재수란 이렇게. 성적을 올리는 재수생은 이걸 했다. 성적을 올리는 재수생은 이걸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생 특집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규민님은 폰으로 보내달라고 그랬죠? 네네네. 수학이 아니라 국어가. 네, 그러네. 아쉽네. 그래서 규민님, 에모님 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 폰으로 연락 주세요. 네네네. 문자 주세요. 전용 폰으로요. 빼빼로님도 마찬가지로 전용폰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100분 넘게 또 막판에 또 스포트를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 방송은 왜 뒤에 끝내야 되는데 막 12시 그거 20분부터 항상 시작. 우리가 30분 정도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너네는 굶어라. 월요일 한 끼는 밥을 안 먹어도 돼. 뭐 이런 취지신 거죠. 지원님 또 문자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동수님도. 아, 전용품 번호는요. 이 방송 이제 라이브가 이제 저기 딱 그 뭐죠? 그 PD님 자리 잡는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래? 끝나고 바로 업로드가 딱 되면은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그 맨 위에 네. 저희 고정 댓글에 예, 고정 댓글에 저기 들어가 있고요. 아니요, 또 지금, 번호 올려드릴게요. 예, 지금 또 크게 한번 말을 한번 해주세요, 음성으로. 팀장님?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팀장님 제가- 목소리가 제가- 커요. 여기 댓글에 올려주시면 네. 확인하실 댓글은 수 있을 근데 것 못 같습니다. 올린대. 전화번호. 네, 네,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6416-7706. 예, 자. 들으셨죠? 저분이 지금 저희의 PD님의 목소리입니다. 저 PD님의 목소리 한번 듣게 하려고. 예. 다시 한번 크게 외쳐주십시오. 6416-7706. 예, 6416 7706 77 06 06. 네, 6416 06 06. 네, 이거 제가 만든 폰이라 제가 모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여러 번 해드렸으니까 예. 자, 6416-7706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이거 그 방송 끝나면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 저희가 오늘 마칠 수밖에 없어요. 아쉽지만 해도 100분 넘게 들어와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예.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칠까요? 예.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도 폰 전화 폰으로 해주세요. 폰 올려주세요. 폰으로요. 폰 올려주세요. 네. 6416-7706.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맞습니다.